자치분권대학 수강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가을학기 모든 교육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종강식 날이고요. 저는 자치분권대학 기획처장입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날과 마찬가지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우정욱 사무처장님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전국 53개 지방정부가 함께하고 7,800여 명의 수강생분들이 함께 참여한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교육과정 이제 다시 주민자치 지난 11월 18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벌써 5주 과정이 다 지났고 가을 학기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완전히 겨울이 됐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수고하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처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이 가을 학기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또 자치분권대학 전체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총종강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교육과정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올해 교육과정이라면 단연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교육과정. 네. 네, 그래서 그거를 2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 2개의 이제 주요한 특징을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교육과정이었던 이제 다시 자치분권.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방자치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 때부터 시작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좀 많이 오래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이 새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널리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측면,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특별교육과정을 만들게 된 거죠. 예. 첫 번째 특별교육과정이었던 이제 다시 자치분권은 그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작년에 국회 통과하면서 그리고 네. 또 올해가 지방자치법안 30주년이 되면서 그게 맞물려가지고 좀 기획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잘해 나가려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망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죠. 예. 네. 근데 작년부터 이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사실 저도 언론을 보고 이야기를 막 들어보니까 자치분권 2.0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또 자치분권 2.0 시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이런 조금 이야기가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이 수준에 반영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앞전에 이 자치분권 이야기하는 거는 뭐 민주주의, 뭐 정부 혁신, 신공공관리, 균형 발전 이런 것이 핵심적인 화두였다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에는 주권 재민, 주민 참여, 보충성 원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 자치분권의 실질적 주인, 주체가 주민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는 앞부분하고는 좀 굉장히 달라졌다. 결국 실질 주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권재민 시대가 올 것이다. 저절로는 안 옵니다.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번 수강생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을 함께했던 이제 다시 주민자치 요 교육과정을 저희가 또 준비한 이유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참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 또 참여해 있는 분 다들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제도적 한계, 인식의 한계, 뭐 여러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꾸준히 가줘야만 2.0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된 거고. 이번에 이제 다시 주민자치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주민주권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그다음에 주민주권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거냐, 제도적 한계는 뭐냐, 그러면 그에 따른 개선점은 뭐냐, 그리고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이런 부분 같아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바로 교육과정에 전체 담겨 있었다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 네, 같은데 네. 좀 소소하게 보자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해외 사례나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수님들을 또 모셨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이제 현지에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생생한 이야기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모신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의 지금 타운 미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떤 모습을 행해지고 있는지 교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체감하는 바가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달리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주민자치 특별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예전만 해도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 네. 지방자치는 사실 조금 뒤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좀 더 나아가서 주민자치?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흔하게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아니었잖아요.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분권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균형 이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점차 이 논의를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지방자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지방자치의 그럼 본질은 뭐냐? 주민자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학교도 처음부터 이 자치분권, 주민주권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극소수의 분들이었죠. 근데 이게 점점 논의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자치분권이라는 거고 지방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치분권이라고 이 표현하기 시작하는 10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지방분권이라는 말을 밀어내고 자치분권으로 네. 이제 왔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주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 이해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걸 하게 된 거는 참 대단히 뿌듯한 거죠. 2017년 이전에는 자치분권 대학이 분권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거든요. 네. 이 용어만 봐도 시대가 얼마나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제 수강생분들이 다 들으시고는 각자 나름대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사실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조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 자체로는 진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주민자치라는 건 결국 이제 참여잖아요. 참여의 목적이 주민에 의한 정부 통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주민에 의한 정부 통제.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주민이 무언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박수치는 참여가 아니라 결정하는 참여인데 우리 자치분권대학의 모토도 결정하는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결정하는 참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에는 행정에 대한 참여와 정치에 대한 참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참여는 제도잖아요, 결국에. 투표하고 소환하고 뭐 법률을 발안하고 이런 부분이고 행정에 대한 참여. 지금 현재는 지방 정부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행정 참여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도를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와는 별개로 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인 거죠.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결국 행정적 참여를 얘기하는 건가요? 굳이 우리가 저희 구분자를 둔다면 현재 그렇죠. 예. 아까 정치적 참여가 제도적 참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행정적 참여보다는 정치적 참여가 조금 더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다 부족합니다. 다. 네. 예. 행정적 참여도 부족하고 정치적 참여도 부족하고 제도적 참여도 부족하고. 예. 지난번에 호사카 교수님께서 아주 가까운 일본과 한국의 제도를 이야기했고 또 미국의 제도도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본 거를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일본과 굉장히 비슷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재 제도적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낫더라. 지방자치가 우리는 법령이라 하는 거는 법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걸 다 통과하는 거잖아요. 부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법률에 위반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네. 2021년 올해 교육과정을 한번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치분권대학 2021년 교육과정의 어떤 주요한 키워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 그리고 주민자치 이 두 개가 사실은 자치분권대학 키워드가 아니고 현재 우리 자치분권의 키워드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30주년 특별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슬로건이 이제 다시잖아요. 네. 이제 다시 자치분권, 이제 다시 주민자치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도 개선, 그다음에 실질적 주민 주권 구현,
뭐 이걸 통해서 제도 개선은 정치 참여를 좀 더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방향, 그 다음에 행정 참여에서 보다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도 사실은 네. 사람들한테 자치분권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이기도 한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치분권 콘텐츠 확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에도 아마 간단하게 소개가 나갔던 거는 같은데 첫 번째가 자치분권 어워드잖아요. 네, 자치분권 어워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2020년 겨울학기, 네, 21년 봄학기, 그다음 가을학기 이렇게 온라인으로 세 학기를 지금 진행했잖아요. 여기에서 총 공부를 하신 분이 15,0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활동이 우수하고 이런 걸 모시고 어워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했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그거는 아쉽네요. 요번 주에 원래 자치분권 어워드가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랑 자치분권 대학이랑 또 지역 MBC 그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제 공동 기획하고 네.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지금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잠정 연기를 했어요. 다른 여태까지 자치분권 관련한 그런 시상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워드는 결국은 경진이잖아요. 육성을 하자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치분권이 잘 되려면 사람 인적 자원, 그다음에 이 물적 자원 이거를 잘 발굴시키는 게 자치분권의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분권 협의회랑 자치분권 대학은 이거를 이제 보다 더 교육을 확대하고 보다 더 지역 자원을 육성해서 지역이 브랜드다라고 해놨잖아요. 우리 어워드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지역에 숨어 있는 많은 자원들을 좀 육성해내고 또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네. 네. 그래서 그 상을 받는 분들을 원래는 지방 정부나 아니면 이제 그동안 정말 학계나 이런 분들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을 원래 상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적인 시상제에서는 저희는 자치분권 대학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에 있는 그런 수강생분들도 저희가 수상자의 후보로 지금 많이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아직 누가 상을 받을지는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아마 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수강생 분들도 아마 그날 어워드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일 만나뵐 거라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또 하나 우리 지금 해오고 있는 거. 네. 지역 MBC 공동기획 국민이 만드는 나라. 네. 6회에 걸친 120분씩 진행되는 지방자치 대토론회잖아요. 지금 현재 아마 3회까지 방송이 나갔죠. 네. 이 국민이 만드는 나라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가지고 지방자치의 제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가 그 원하는 게 뭔가 네. 이런 거를 전체를 조망해놓은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그래서 1부는 지방자치 역사를 살펴본 거였고, 그다음 2부는 헌법과 조례, 3부는 이제 기관 구성 다양화. 기관 구성 다양화, 네. 특별지방정부 이런 거였어요. 네. 보시면 되게 참고가 될 거예요. 네. 제가 3부를 봤어요. 네. 네. 3부를 녹화 현장에서도 보고 봤는데 그 제목이 내가 만드는 정부였어요. 내가 만드는 정부라는 제목 아래 방금 말씀하신 기관 구성 다양화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저희가 지금 정부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 네. 약간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원래 정부는 내가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만들어놨는 정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네. 정치적으로 권한이 주어지면 제도적으로 그 조직권이라 그래 자치 조직권. 네네. 그 권한이 주어지면 내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지방자치법에도 반영이 돼 있잖아요. 기관 구성 다양화, 특별지방정부 이게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 특별지방정부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단이 있어서 이 공단을 굉장히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공단과 관련되는 것만 딱 목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 도시에서 한 개 지방정부에서도 특별목적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법에서 그건 안 해놨어요. 예. 네.
다른 도시와 연대해서 만드는 거는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럼 지금 한참 예전부터 논의가 됐던 메가시티, 부울경, 네, 네, 요게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거기 말고도 지금 뭐 지리상권이나 여러 가지 조금 특별지방정부에 관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결국은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주권을 높이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내 지역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연대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2개 이상의 지방 정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다른 형태의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성장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지방정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서울시에서도 살 수 있지만 서울시라는 지방정부 말고도 또 다른 지방정부에 또 살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만약 서울시가 다른 지방정부랑 같이 특별지방정부를 만들 경우에. 그렇죠. 지금 이제 네. 우리가 지방정부로 보면 네. 경기도의 뭐 시흥시다. 이러면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2개잖아요. 네, 네. 근데 앞으로는 하나가 더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치분권 대학이 이제 조금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을 잘 운영해서 또 이제 보시는 수강생분들이 어떤 공론의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 저희가 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막 얘기하고 하는 것도 사실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거랑 또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어워드, 음. 또 대토론회를 같이 만들고 방송사랑 기획하고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어떤 지방자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라고 봐도 되나요? 그럼요. 예. 네, 네. 올해뿐만 아니고 사실 여태까지 좀 이제 자치분권 대학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년 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당장 내년으로 보면 2020년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달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자치법의 이해 이게 결국은 이 지방자치법을 때문에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조망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주민자치의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도화해야겠죠. 보다 이해하기 쉽게. 지금 들으시면 어렵잖아요. 엄청 고민을 하는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지방정부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을 하고, 책도 좀 만들고 이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처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에 덧대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준비하고 있는 거는 교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치분권 컨텐츠를 조금 더 공고히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교재가 없어서 수강하실 때 조금 아쉬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교재로 또 수강생분들이 온라인 강의도 잘 듣지만 공부하는 방법이 좀 풍부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도 하나 추가로 목표로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죠.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올해 전체 마무리예요. 네. 수강생 여러분 올해 1년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 자치분권대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도 저희 자치분권대학과 함께 지방자치 주민주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